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둘러싼 공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는 더 이상 이 팀이 포스트 시즌에 갈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모두가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샌프란시스코를 떠나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 야구의 자존심, 이정우가 있습니다. 올 시즌 내내 3할 타율을 유지하며 팀에서 가장 꾸준한 활약을 펼쳤던 선수. 하지만 팀 성적은 기대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결국 구단은 셀러 모드로 방향을 틀었고 미국 언론들은 연일 트레이드 가능성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루이스 아라에즈, 맷 체프먼, 윌리 아다메스, 라파엘 데버스, 그리고 이제는 이정후까지 팬들이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이름이 자연스럽게 트레이드 기사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샌프란시스코는 정말 팀을 완전히 해체하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마지막 반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운명을 결정할 시간이 바로 시작됩니다. 한국 시간 25일, 샌프란시스코는 오라클 파크에서 LA 에인절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정규 시즌 경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리즈는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에인절스와의 3연전, 그리고 이어지는 미러키 브루어스와의 홈 3연전. 여기까지가 끝나면 샌프란시스코는 샌디에이고와 텍사스 원정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정이 끝나는 순간 메이저리그 트레이드 마감 시한도 함께 종료됩니다. 즉, 앞으로 치르는 13경기가 현재 선수단이 함께 뛰는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미국 현지에서도 이미 이런 분위기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후반기 시작과 동시에 시애틀과 캔자스시티 원정 6연전을 치렀습니다. 결과는 단 1승 5패, 기대했던 반등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팀 분위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캔자스시티전은 팬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경기였습니다. 7회 말, 결정적인 수비 상황. 유격수 윌리 아다메스가 2루에서 주자를 태그하며 아웃을 만들어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심판은 예상치 못한 판정을 내렸습니다. 태그 과정에서 주자를 밀었다는 이유로 아웃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한 번의 판정이 경기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실점이 이어졌고 샌프란시스코는 결국 믿기 어려운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경기 직후 더 큰 장면도 나왔습니다. 토니 바이텔로 감독이 심판을 향해 거세게 항의했고 결국 퇴장까지 당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도 감독은 그 판정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경기를 앞두고 다시 입을 연 그는 담담했지만 분명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결국은 아웃이냐 세이프냐의 문제였다. 나는 밀었다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 태그를 하려면 글러브를 움직여야 한다. 그게 전부였다. 감독의 짧은 한마디 속에는 당시 판정에 대한 아쉬움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또 하나의 패배를 떠안았습니다. 그리고 팀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정우는 묵묵히 자신의 야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원정에서 그가 겪은 어려움은 경기장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외의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캔자스시티에는 마땅한 한식당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도시를 찾았던 한국 선수들이 늘 같은 이야기를 했던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낯선 환경, 익숙하지 않은 식사, 긴 원정 일정, 모든 것이 선수들의 컨디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우 역시 이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클럽하우스 식당은 맛있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많은 팬들이 다시 한번 이정우다운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핑계를 만들지 않는 선수, 환경보다 자신의 플레이에 집중하는 선수,
바로 그런 모습이 지금까지 미국 팬들의 신뢰를 얻어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중요한 승부는 시작됩니다. 앞으로 남은 14년전, 이 기간 동안 샌프란시스코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구단의 선택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이정후의 이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팀의 반등을 이끌 주인공이 될 것인가? 아니면 미국 언론이 연일 보도하는 트레이드설의 중심 인물이 되고 말 것인가? 모든 시선이 오라클 파크로 향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팀 성적과 이정후 개인의 성적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팀이 무너지면 핵심 선수의 기록도 함께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정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올 시즌 내내 3할 타율을 유지하며 메이저리그 정상급 컨택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7월 들어 타격감이 잠시 주춤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한때 3할 중반을 넘보던 타율은 3할 초반까지 내려왔고 메이저리그 타율 순위도 다소 밀려났습니다. 그럼에도 미국 현지에서는 여전히 이정후를 가장 안정적인 타자 가운데 한 명으로 평가합니다. 왜일까요? 답은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하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올 시즌 홈에서는 22승 25패를 기록했습니다. 압도적인 성적은 아니지만 최소한 경쟁력은 유지했습니다. 반면 원정에서는 20승 35패, 승률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포스트 시즌 경쟁에서 멀어진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원정 경기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정후 개인 기록은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원정 타율 3할 2푼 8리, 출루율 3할 6푼 4리, 장타율 4할 6푼 1리, 모든 공격 지표가 홈보다 훨씬 좋습니다. 반대로 홈에서는 타율이 2할 6푼 7리까지 내려갑니다. 출루율도 3할을 밑돌고 장타율 역시 크게 떨어집니다. 메이저리그 대부분의 선수들이 익숙한 홈구장에서 더 좋은 성적을 내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특이한 현상입니다. 미국 현지 기자들도 이 부분을 계속 질문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 이정후의 대답은 의외로 솔직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답을 알면 이미 고쳤을 겁니다. 사실 저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한 가지 중요한 힌트를 덧붙였습니다. 우리 홈구장은 저녁 경기를 하면 굉장히 춥습니다. 반대로 캔자스시티에서는 기온이 거의 3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환경이 계속 달라지는 것도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짧은 이야기였지만 많은 것을 설명해주는 대목입니다. 오라클 파크는 메이저리그에서도 가장 투수 친화적인 구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차가운 해풍, 무거운 공기, 그리고 깊은 뇌야, 좌타자들에게는 결코 쉬운 환경이 아닙니다. 반대로 원정에서는 타구가 훨씬 멀리 뻗는 구장들도 많습니다. 이정후처럼 정확한 타구를 만들어내는 선수에게는 이런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홈구장을 핑계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질문을 자신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태도는 팀 동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샌프란시스코가 가장 큰 고민으로 안고 있는 문제는 역시 불펜입니다. 선발 투수들이 어렵게 리드를 지켜도 경기 후반 불펜이 무너지면서 승리를 놓치는 장면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연패 과정에서도 같은 패턴이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선발은 버텼습니다. 타선도 필요한 점수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몇 이닝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정후 역시 이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의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담담한 한마디였습니다. 이어 그는 더욱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한 팀입니다. 투수들이 잘 막아서 이긴 경기들도 많았습니다.
야구는 톱니바퀴처럼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지금은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바로 지금 샌프란시스코의 현실입니다. 누군가 한 명만 잘해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선발, 불펜, 타선, 수비, 모든 것이 동시에 맞물려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샌프란시스코는 그 연결고리가 계속 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들은 트레이드 마감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많은 루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미 루이스 아라에즈의 이적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맷 체프먼, 윌리 아다메스, 라파엘 데버스, 이름값이 큰 선수들도 계속해서 여러 구단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이름, 바로 이정후입니다. 일부 언론은 샌프란시스코가 충분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면 이정후도 트레이드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또 다른 매체는 구단이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선수라고 평가합니다. 평가는 엇갈리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지금 이정후의 시장 가치가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앞으로 시작되는 13연전은 단순한 연전이 아닙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미래, 그리고 이정후의 미래까지 결정할 수도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